계엄 선포 9일 전인 11월 24일.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명태균. 윤석열 정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또 다른 비선의 등장.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 정신 차려! 병날! 알지도 못하는 이게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나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림자로 있어요. 몸에서 2m 벗어나는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는 주군에 2m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디비전이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11월 15일)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명 씨는 대통령과 관련한 통화 녹음을 폭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명 씨의 변호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 계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첫 번째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자려고 탁 누웠는데 속보가 떴다고 계엄이라면서 이제 저희 변호인단하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연락이 막 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스모킹건이 보고된 것 같다. 뭔지 아냐?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스모킹건이 뭘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명태균 씨는 이제 한군폰을 뭐 여기 주겠다 저기 주겠다. 저는 이제 명태균 PC를 과안보 신청을 했던 그날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단이 12월 2일 날 명태균 PC를 과안보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두로 계속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있길래 그때는 그 PC 안에 많은 자료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 강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PC에서 복구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기간을 포함해 2년 가까이 주고받은 SNS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명 씨와 의논했고 명 씨는 해결 방안을 알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런 명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 자료들을 확보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모든 언론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황금폰 안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육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리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통해 명 씨의 황금폰이 처남에게 건네진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압수수색을 하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녹색 상자를 들고 포렌식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녹색 상자 안에는 명 씨가 쓰던 휴대폰 석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업체에서 나온 명 씨는 다시 처남을 만나 녹색 상자를 맡겼습니다. 처남은 명 씨의 황금폰이 담겨 있는 녹색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 옷장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 농 안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게 서랍이 있어요. 그게 손잡이가 밖에서는 안 보이는 서랍인데 이제 안에 문 열고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문 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뒤져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심지어는 화분을 뒤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화분 흙 속에 뭘 숨겨놨을까 봐. 검찰에서 작정하고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데 장롱 서랍에 있던 휴대전화 한 대도 아니고 녹색 상자, 눈에 그렇게나 잘 띄는 녹색 상자, 초록 상자를 못 봤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특정이 안 된 것도 찾아옵니다. 내가 황금폰을 찾아야 된다. 황금폰이 처남 집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을 때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 있는지를 알고 못 찾아왔나? 그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난 3월 내란수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위원 재판부는 기존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뒤집으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70년 관행과 형사소송법 실무를 뒤집은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은 날로 한다고 규정이 됐어요. 71년 동안 우리 실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윤석열 피고인을 보니까 그 변호인 주장처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시간을 써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했으면 그렇게 해줬을까요? 일반 국민이 나도 시간을 해줬으면 해줬겠냐고 지금 안 해주지. 그래서 이 결정은 오염된 결정이라 이것이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에 끌려다니며 재판은 지연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또다시 내란 수계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형사재판 일반 형사재판도 이런 식으로 마치 농담을 하듯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내란죄 자체는 형법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와요. 국가적 법익에 가장 처음 나오는 범죄이고 가장 중대한 범죄이죠. 한층 더 엄정하게 진행해야 될 내란 재판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왜 하필 지기현 재판부에 이 중요한 재판이 다 집중이 됐을까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증언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핵심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350건이에요.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건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마지막 인사하고 갔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인 거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응답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응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말만 한다. 법원 개혁 요구는 거세졌습니다. 모든 걸 편견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재판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이게 울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법원도 내란의 공범이라 생각하고 법원 조희대 탄핵이랑 특별재판부 설치해서 정말 빨리 내란범들 모조리 좀 청산하는 그 힘을 좀 다시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의혹 규명엔 소극적이었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 싶으면 이처럼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 각국의 대법원장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내란이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 내란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아니고요. 지배 엘리트들을 동원한 내란이죠. 내란이 상시화된 사회가 돼서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온 근원은 어디에 있겠어요? 과거 청산이 없는 역사.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사법부죠. 사법부는 한 번도 과거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그러한 대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